한밤중에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으로 엮어진 괴담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과거의 속삭임이 여러분을 불러 이끌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밤의 고요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은 한 염원, 이층지어 혹은 저편 세계에서 온 메시지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준비하세요. 이제 곧 들려올 이야기는 여러분을 내다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걸어가 봅시다. 그곳에는 전설 속의 유령이 아닌 우리 곁에 존재하는 진짜 유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흉가에 대해서 대부분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흉가는 귀신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결국 버려진 집이 된다고 알고 있죠. 흉가는 건 결국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가 사는 곳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흉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악귀가 나온다는 집은 보통의 집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벌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흉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단번에 다 그렇지요라고 하실 겁니다. 저마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흉가에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집에서 죽었다, 그날 귀신 나온다고 유명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다. 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흉가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더하죠. 간단히 이야기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절대 영적으로 특별하거나 무당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딱히 쥐가 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유독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는 달안에 제가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두세 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이사를 하냐고 물었던 거죠. 약간 답답한 면도 있어서 애초에 알아볼 때 같이 도와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지인은 예전에 빌라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왔답니다. 도저히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닥치벌레가 나왔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대체 어디서 들어온 건지 벌레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를 할 때부터는 다른 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따져서 집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귀신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장난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1년 새에 살이 엄청 빠져 있었고 그만큼 괴로워하더군요. 총 3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거기서 며칠을 버틸 수 있었는지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는데 시커멓고 하얀 눈만 보이는 남자가 화장실에서 엉금엉금 튀어나온답니다. 기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다가 아침이 오는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함이 쌓여가는데 거의 3달을 귀신에게 시달렸다는 거죠.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는 이따금씩 자다가 천장을 보면 모서리에 여자가 붙어있고 그게 위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반복한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그 웃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집인 3번째 집은 새벽만 되면 눈동자에 심장은 없고 검은 장만 있는 남자가 지인의 발목을 잡고는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답니다. 분명 꿈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일어나 보면 정말로 땅바닥에 있다는 거죠. 지인은 절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귀신에게 시달릴 만큼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번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벌레가 안 나오는 집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악독하고 한리아한 귀신이 있으면 그 집에는 벌레가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결국 벌레 안 나오는 집을 찾아 나서다가 이런 봉변을 다녔다는 거였죠. 정말 시간했던 것은 같은 층에 있는 원룸 중에서도 꼭 지인이 있던 집 난 벌레가 안 나온답니다. 분명 옆집은 벌레가 나오는데 그 집만큼은 벌레가 안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얼추 이해도 가는 대목이 있어서 괜히 소름이 끼치는데요. 저도 흉가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를 해왔고 직접 가본 적도 많았지만 정말로 그 근처에는 벌레를 비롯해 동물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악독한 것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처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부동산 물건 중에는 벌레가 안 나오는 집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도 하죠. 물론 벌레가 안 나온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일 텐데 뭔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 사고 물건 중에 벌레가 안 나온다는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흉가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 텐데요.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문만 걸어놓은 곳이라는데 꽤나 재밌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동네에서 초록집이라고 부르는 흉가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흉가인데 동네 애들도 담력 시험이라 치고 정말 많이 방문했던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저도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을 믿지도 않았던 제가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한참 고등학교 친구들과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다녔을 때입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술을 안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뜸 자기 차로 흉가를 가자고 하더군요. 당시 여자 2명, 남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괜히 술이 올라와서 그런지 다 같이 가자고 했죠. 게다가 다들 귀신은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한 놈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예수가 없다고 믿을 만큼 나른 과학과 이성을 담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재미를 위해 술 안 마시는 놈의 차를 타서 다 같이 초록집으로 향했고 가까이 갔더니 일반 가정집처럼 보일 정도로 외관이 그렇게 무섭진 않더군요. 흉가 1층에는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주차장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쪽에는 2층짜리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한참 재밌다고 다 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초록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자애 하나가 용감하게 여긴 귀신 없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걸 보고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그 여자애가 계속 뭔가를 찾는 겁니다. 어디지? 왜 없지? 없다.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방바닥을 보니 이미 나무 탄자가 다 뜯어져 있었죠. 삐쭉삐쭉 나무 바닥이 튀어나와 있었고 아예 닭살나서 꺼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자애가 계속 뭔가를 찾는 척을 하더니 아마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더니 혼자 그 마룻바닥을 넘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은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조용하던 애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 내부가 위험한 상황이라 일단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쫓아갔는데 그 순간 방 안으로 들어갔던 여자애가 다들 여기 있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 안에서 퉁퉁퉁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뛰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차를 주차한 곳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행동을 멈추지 않고 다들 여기 있었어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잡고 짐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온 여자애도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고, 이 조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신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저안이 심했습니다. 속된 말로 지랄지랄 하는데 동네 주민들도 그 소리를 듣고 나왔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좀 있으니 경찰들이 오더군요. 여자애는 온갖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한테 욕을 해대고 지구대로 가는 내내 쥐명에 가까운 욕소리를 내뱉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으로 손과 발을 묶어 녹지에 이르는데 집에서 여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빠르게 지구대로 왔습니다. 다만 지구대로 가는 동안 한 친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소주랑 밭을 들고 오셨고 부랴부랴 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자애는 어머니와 언니에게도 지금과 똑같이 욕을 퍼부었는데 그 와중에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지휘하고 섬뜩했습니다. 니년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할머니는 와야 가난할 거야. 니년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싸그리 다 죽여줄게. 이렇게 보면 그저 공포 영화 속 대사가 같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네 어머니다 뺨을 때리고 소주를 붓고 타들 뿌려댔는데 거의 1시간 정도로 그 난리를 키우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고개를 축 떨궜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여자애를 구축해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다들 정신없이 뒷장에 있다가 일이 끝나니 피곤해서 아무 말 없이 각자 집으로 향했죠. 그 이후 여자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도와줘서 고맙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여자에 관련해서도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충격이 컸는지 더 이상 저희와 만나려고 하진 않더군요. 아마 TV에 나오는 것처럼 비니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귀신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일까 지금도 의문이 들 정도로 섬뜩한 점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흉가라고 불리는 집들을 보면 실제로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개진이는 이처럼 사람 하나 정신 나가게 하는 악기가 있는 곳도 있죠.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그 여자분이 괜찮아지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답니다. 빈이 되었던 귀신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고 소주랑 카드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이처럼 흉가에 있는 귀신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지글지글 파먹으며 파몰고 가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 한 가족이 흉가에 살았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급작스레 아프거나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가족 하나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심지어 죽어서 나오는 집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괴담이 여러분의 꿈속에 스며들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두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안전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